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여름입니다. 얼마 전에 헤라에서 새로운 파운데이션이 출시를 했는데요. 헤라 글로우 레스팅 24아워 레디언트 스킨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헤라는 블랙 쿠션, 블랙 파운데이션만 사용을 해봤고 글로우 라인은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이 제품만 단독 리뷰를 할까 했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요 웨이크메이크의 코팅광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반반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베이스 맛집 헤라에서 글로우도 잘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번 이 헤라 파운데이션의 특징, 상세 페이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글로우 파운데이션은요, 수분빛 글로우라고 하는데요.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생기 넘치는 수분빛 스킨 표현, 원래 좋은 피부처럼 모공이랑 유철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고 세분화된 컬러 쉐이드로 총 6가지의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정가가 무려 7만 원대거든요. 이 웨이크메이크도 솔직히 정가는 무려 38,000원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을 정가로 사지는 않고 할인가로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이 두 파운데이션이 지금 평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가격대로 한 두세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과연 비싼 값을 주고 살만한지 이제 반반 비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한 다음에 이제 피부 테스트를 시작해 볼 거거든요. 계절이 계절인 만큼 아무리 촉촉한 베이스를 바른다고 해도 이게 막 유분 광광거리는 파운데이션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제품도 탄탄하게 잘 발라주고 베이스를 시작합니다. 지금 속을 꽤 촉촉하게 아주 잘 채워줬고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했을 때 각 브랜드에서 둘 다 브러쉬를 증정을 해줬거든요. 브러쉬에다가 충분히 잘 묻혀준 후에 트러블이 있는 부위 먼저 이렇게 슥슥슥슥 펴발라줄게요. 이게 촉촉한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에서 이렇게 모공 브러쉬를 제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공 쪽 굉장히 잘 발리고 자극 없이 굳이 퍼프 사용하지 않아도 브러쉬로 하나만으로도 끝낼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난 아침에 정말 너무너무 급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브러쉬 쓱쓱 바른 다음에 내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스펀지로 가볍게 팡팡팡팡팡팡 두드려주면은 조금 더 빠르게 베이스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얇게 이렇게 한 겹이 깔렸어요. 정말 얇게 발랐는데 이런 모공 같은 경우 나비존은 아주 깔끔하게 잘 발렸고요. 여기 왕 트러블만 조금 커버가 부족한 정도. 커버력이 필요로 한 부분 한 번 더 터치해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콕콕콕콕 두드려서 얹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힘을 푼 다음에 살짝 이렇게 펴발라준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스펀지로 톡톡톡톡 마무리. 피부 표현이 막 엄청 광뿜뿜이야 이런 거는 아닌데 이렇게 은은하게 피부가 진짜 그 좋아 보이는 그런 광택광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스부지 타입은 이 정도의 광이 아주 딱이거든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세미글로우의 광입니다. 커버력은 딱 이 정도에서 멈춰보도록 할게요. 반대편 요거 웨이크메이크 쪽을 발라볼 건데요. 제가 이전에 웨이크메이크 영상 찍었을 때 브러쉬 너무 따갑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요걸 좀 알아보니까 엄청 많이 묻혀서 바르면 좀 덜 따갑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 기준, 사람마다 많이의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 기준 한번 충분하게 이렇게 묻혀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웸의 파데 브러쉬는 약간의 스킬이 그럼 필요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쪽은 막 커버할 게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광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발라볼게요. 일단 톤은 확실히 웨이크메이크 쪽이 좀 더 화사하게 나왔고요. 좀
저번에 비해서 많이 묻혔기 때문에 따가움은 살짝 덜한 것 같지만 브러쉬가 거칠긴 해요, 확실히. 부드러운 모는 확실히 아닙니다. 이 브러쉬 느낌이 살짝 그럼 미세 칫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모가 짧잖아요. 그래서 힘을 줘서 바르면 오히려 베이스가 밀립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짧으니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 손에 힘까지 주지 말고 힘을 풀고 이렇게 쓱쓱쓱쓱 펴발라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탁탁탁탁 두드려 볼게요. 이게 거칠기는 한데 이 브러쉬도 결자국이 엄청 많이 남는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 따갑다, 거칠다 느낌의 컨트롤이 어려울 뿐이지 뭐 발랐을 때 막 브러쉬 자국이 많이 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 쪽 아주 깔끔하게 잘 발라줍니다. 생각보다 이 웨이크메이크 게 커버력이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이곳은 굳이 두 겹 쌓지 않고 이렇게 한 겹만 쌓아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두드렸을 때 네, 그래도 따갑긴 따갑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 쪽 깔끔하게 잘 발렸고 전반적으로 피부 표현은 아주 예쁩니다. 자, 이렇게 피부를 반반 발라보았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코팅 파운데이션,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광 뿜뿜 이런 거 아니네?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거울로 봐도 막 광이 뿜뿜 올라오는 그런 글로우는 확실히 아닙니다. 은은한 광을 연출을 해주고 복합성 피부가 썼을 때 피부가 당기지 않는다, 편안하다, 딱 요게 맞는 광인 것 같아요. 그냥 본연의 그런 스킨케어의 광을 유지를 해주면서 하루 종일 얼굴이 건조해지지 않는, 피부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촉촉한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 표현은 막 눈에 띄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 호수를 제가 웨이크메이크 21 바닐라, 헤라는 21 N1 좀 더 자연스러운 톤은 헤라 쪽이 살짝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첫 발림성은 엄청난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미세한 톤 그리고 커버력에서 차이를 느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지속력에서 두 파운데이션이 차이가 어떤지 이따가 다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을 한 지 약 7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가까이에서 피부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 발랐을 때보다는 유분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더 광이 돋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막 오일광들의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오후가 됐을 때 막 번들번들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덜해요. 지금 제가 많이 건조해지기도 했고 제가 아무리 복합성이지만 이 볼 쪽이 많이 건조하기도 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파운데이션들이 유분광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합성 피부가 사용을 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촉촉 파운데이션인데 오늘 고양이가 자꾸 얼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해가지고 제가 이쪽을 좀 많이 만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살짝씩 벗겨져 나가는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 빼고 코 쪽도 완전 멀쩡하고요. 막 끼인 현상 이런 거 크게 없고 나비존 모공도 아직도 깔끔하고 이게 이 두 가지의 브러쉬 차이 때문일지는 모르겠는데 애초에 발렸을 때가 이 헤라 브러쉬 쪽이 좀 더 부드럽게 발렸잖아요. 그래서인 건지 지금 피부를 봤을 때도 여기 나비존 쪽이 조금 더 매끄러워요. 엄청난 눈에 띄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끗 차이가 조금씩 난다라는 거. 수정 화장은요 브러쉬로 하지 않을 거고요. 요거 퍼프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 쪽 먼저 수정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서 조금 날아가서 그렇지 다크니 느껴진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막 커버가 확 쌓이지가 않죠. 근데 기존에 여기에 볼 쪽에 지금 유분이 조금 올라왔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덧바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광광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아침에 발라서 썼던 거에 비해서. 제가 지금 일부러 좀 더 잘 보이려고 코프에 좀 심하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있거든요. 좀 과하게 얹어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수정 화장이 잘 돼요. 원래 이렇게 좀 많은 양을 올리거나 그러면 들뜨거나 이제 밀리거나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진짜 그런 현상도 없고 코 쪽도 완전 깔끔하게 잘 발리고 있어요. 확실히 이런 촉촉한 제품들은 수정 화장이 진짜 잘 돼요. 이제 반대편에도 조금 더 오버터치를 해가지고 웨이크메이크 쪽 수정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크닝이 막 확
느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제 많은 양이 올라가서 좀 더 밝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파운데이션 자체에 다크닝이 엄청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여기 볼 쪽에 아까 유분이 있는데 이렇게 올리니까 살짝 광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두 파운데이션 모두 다 수정 화장도 잘 되고 컬러감 유지도 잘 되고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얼굴 만져가지고 살짝 쓸렸었는데 구분되지 않고 수정 화장 잘 되는데요? 이거 웨이크메이크는 브러쉬로 바르는 것보다 차라리 퍼프로 바르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은데? 굳이 브러쉬로 안 바르시고 그냥 이렇게 퍼프로 바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파운데이션 모두 다. 헤라 쪽이 조금 더 얇고요. 웨이크메이크가 확실히 커버력 있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취향 차이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코 쪽 전혀 밀리는 거 없고 아주 깔끔하게 잘 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파운데이션 모두 반반 사용을 해보고 지속력까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꼈었던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얇게도 표현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커버를 쌓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냐 아니면 그냥 한 방에 그냥 팍 올려버릴 커버력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 파운데이션들이 다 최강의 커버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둘 다 맥시멈으로 커버를 했다고 했을 때 한 중 정도? 중에서 한 중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그걸 한 번에 팍 올릴 거냐 아니면 내가 조절을 하면서 올릴 거냐의 차이예요. 이거는 정말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스파츌라로 펴서 바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손으로 찍어서 바르는 분들이 계실 거고 뭐 등등등등 어떻게 펴 바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쪽은 아무래도 이 헤라 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꾸준하게 사용을 해봤잖아요. 속당김이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피부가 편안했었던 쪽은 솔직히 헤라였습니다. 웨이크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글로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가끔 이 볼 쪽이 조금 속당김이 느껴질 때가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헤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막 속당김이 느껴지지는 않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래도 피부가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큰 차이로 압승이 아니고 정말 비등비등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무려 2~3배나 차이가 나.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점수를 매기자면 진짜 미세한 차이로 헤라가 조금씩 앞서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까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웨이크메이크가 더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소 아쉽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런 붉은 트러블기가 완벽하게 잡히지는 않거든요. 커버력이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을 발랐어도 지금 이 엄청 큰 이 붉은기는 컨실러로 다시 잡아주지 않는 한 원래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커버력은 요즘에 그냥 중간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계속 헤라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은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거 제발 저 믿고 사주세요 라고 얘기할 만큼은 아니에요. 오늘은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리뷰였는데요. 제품만 봤을 때에는 사용감이 아주 만족스러웠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이 조금 여유롭다면 한 번쯤은 사볼 만한 파운데이션이기는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파운데이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궁금한 베이스 제품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남은 하루도 맑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